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 소고기 자급률이 얼마나 됐죠? 한 50%. 예, 처음으로 50% 넘었죠. 자급률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득률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사료값도 많이 들고 하는데 농가들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폐업 신청한 것이 얼마만큼 드는지 아십니까? 폐업 신청. 폐업이 한우 안 키우겠다 하고 폐업 신청한 사람. 예. 자, 전라남도의 경우만 보면은 작년 7월, 9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3,352 농가예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소 안 키우겠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익이 안 남아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 뭐 한 호주 FTA,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어디 굉장히 또 확대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소고기 강국들인데 아마 이 소고기가 무차별하게 이렇게 수입이 되면은 우리 농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사료값이나 또 금리나 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노력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사실 그 지난해 그전해 이렇게 해서 이게 사육 두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어려웠지만은 생산 농가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사육마리수 감축을 하고. 자, 장관님. 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저하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가 급격히 저하된 통계도 있는데. 소비에 비해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소비도 저하되고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입량은 어떻습니까? 수입도 지난해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미국산은 조금 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소비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우리 이 국내에서 5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소비 촉진도 문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어려운 농가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자, 우리 저 AI 지금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치본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네. 1200만 수 가까이. 곧 1300만 수가 육박해요. 현재 완료된 것이 1237만 2천 수입니다. 예. 그리고 고창이 또 발생이 됐어요. 고창 고수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만 살처분할 예정이 35만 7천 수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AI에 대한 퇴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은 AI 바이러스 분야를 해서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보면은 수의유용자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위원장 확인을 1명, 했는데. 위원이 5명, 6명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외부 인사가 있습니까?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예, 내부위원으로 구성. 그런데 투명성과 결부되는 것은 역시 외부 인사들이 30%는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투명하게 하는 거 누가 믿겠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외부 인사를 넣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의 전문가를 넣어야 돼요. 외부의 전문가가 있어야만 이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분양을 해달라고 이게 보면은 신청이 총 3군데뿐이 없어요. 미국의 CDC하고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리고 충남대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불편한 행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성을 연구를 하려면은 연구에서 예방 또 진단 또 치료제 개발 이런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 내부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방안 또 보완 방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제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고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게 많이 분양해 가시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아니, 이렇게 거기 봅니다. 전문 기관이 네. 세계 각국에 다 있어요. 불란서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농어촌 나돈위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나돈. 그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나돈이 있습니다. 기준치 특히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 하면은 농가주택, 우리나라 주택 이 나돈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이 22.2%나 돼요. 근데 특히 농가에 많아요, 농가. 농가는 지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농가 지하수를 먹고 하기 때문에 이 나돈이 이게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 개량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2%나 돼요. 이 기준치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권고 기준치 이상이 42%, 이게 나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정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 그분들이 이제 농가 구조나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 농어촌 지역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 농림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있는 농가 구조 개량이라든가 또 이게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환경부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주무부처.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요청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라돈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농촌 주택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어요. 그래서 주택 실내 나돈의 농도 해결을 위해서 기존 사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두 번째로는 주간부처 선정을 해서 환경부와 부처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만의 나돈과 관련한 주택의 보완 계획, 이 세 가지 사항을 뭐 한 달 이내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서면으로. 뭐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초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 단독으로 뭘 하기 어렵고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지난번에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상의해서 이 문제를 그 성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분 예, 계량이라는 거 우리 의원님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지났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꼭 그 한 달 이내로 가능하면은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